여러분, 잘 자다가 소변 마려워서 깨는 거, 이거 은근히 진짜 엄청 스트레스죠. 나는 하루에 5번도 깨요. 안 깨고 진짜 통잠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소변 때문에 깨는 게 단순히 귀찮다 수준이 아니라 수면장애로 이어지고 우울증 위험이 커지고 특히 나이 들면 낙상골절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뇨 도대체 왜 생기고 병원 안 가고 생활습관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정말 위험한 경우까지 가장 쉽게 가장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가성 야간뇨, 즉 소변이 진짜 원인이 아닌데 습관처럼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걸 구분만 해도 야간뇨를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간뇨 정의 짧고 강하게. 야간뇨는 간단합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것. 근데 몇 번까지 정상일까? 이거 진짜 다들 궁금해하시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0번이 정상입니다. 밤에 한 번이라도 깨면 야간뇨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밤에 한 번 깨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은 2번 이상 깨면 치료를 고려하고 치료 목표도 0이 아니라 1번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다가 실수하는 건 야뇨증, 실수하기 전에 소변 때문에 깨는 건 야간뇨입니다. 오늘은 야간뇨 이야기입니다. 야간뇨 역학충격 통계 노화 그래프. 40대 40%, 50대 50%, 90대 90%. 야간뇨는 나이랑 정말 비례합니다. 40대는 약 40%가 한 번 이상 깬다. 50대는 50%, 90대는 90%가 최소 한 번 이상 깹니다. 그래서 만약 한 번도 안 깨야 정상으로 잡으면 정상이 10%밖에 안 되고 90%가 환자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번부터 치료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냥 참고 살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야간뇨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간뇨가 위험한 이유 낙상홀 사망. 야간뇨가 심하면 밤에 자다가 여러 번 깨니까 수면장애가 생기고 낮에 피곤해서 활동이 무너지고 우울증 위험이 커지고 심지어 남성은 성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낙상 넘어짐입니다. 노인 낙상 골절의 상당수가 집에서 발생하고 그중 많은 비율이 밤에 소변 보러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되는 경우예요. 근데 낙상 골절은 단순히 뼈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누워 지내다가 폐렴이나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야간뇨는 삶의 질 문제를 넘어서 생존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면 되지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질문. 왜 나이 들면 이렇게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ADH. 이름이 어렵죠? 근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뇨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뇨는 반대로 소변을 줄여주는 거죠.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깨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밤에 항이뇨 호르몬을 더 분비해서 소변을 줄이고 수분을 몸에 보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얼굴이 약간 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밤에 나와야 할 항이뇨 호르몬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져요. 낮에 우리가 34시간에 한 번 화장실 가잖아요? 그게 밤에도 그대로 일어나니까 밤에도 깨는 겁니다. 이게 노화성 야간뇨의 큰 축이에요. 야간뇨 원인 4가지 딱 정리. 야간뇨의 원인을 아주 간단하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하루 총 소변량이 많은 사람. 이 경우는 원인이 2개가 대부분입니다. 당뇨, 요붕증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는 병.
이 밤에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 야간 단뇨, 노화성 ADH 감소, 신부전, 신부정, 간부전 등 부종 문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3밤의 방광 용량이 줄어드는 사람 야간 방광용적 저하, 전립선 비대, 과민성 방광, 방광염, 일부 약물, 4. 혼합형. 사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밤 소변도 늘고 방광 용량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고 병원 가면 배뇨일지 쓰라고 합니다. 몇 시에 소변 봤는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기록하면 원인이 구분돼요. 치료 방향 3가지 원인 질환, 생활습관, 약. 야간뇨 치료는 딱 3가지입니다. 원인 질환 치료. 전립선, 방광염, 당뇨, 수면무호흡 등. 원인이 있으면 치료가 우선입니다. 생활습관 교정. 이게 영상 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병원 안 가고 줄일 수 있나? 가능합니다. 상당수는요. 약물 치료. 대표적으로 데스모프레신 항이뇨 호르몬, 제제 같은 약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 효과 좋지만 주의할 점. 데스모프레신은 항이뇨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약이라 밤의 소변 생성 자체를 확 줄입니다. 효과는 정말 좋아요. 눈이 번쩍할 정도로. 근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 특히 고령,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다른 약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 처음부터 용량을 세게 쓰는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반드시 최소 용량부터 시작. 수분 섭취 교육. 나트륨 수치 정기 검사. 이게 전제입니다. 즉, 약은 효과가 좋지만 유튜브 보고 혼자 판단해서 먹을 약이 아니라 의사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핵심 생활습관 교정 6단계 시간표 루틴.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야간뇨 생활습관 교정. 이건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들고 저녁 6시에 밥을 먹는다고 하면 자기 4시간 전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4시간 전 저녁 식사부터 절대 금지 3가지. 첫 번째, 저녁 식사부터는 카페인, 알코올, 짠 음식 염분. 이 3가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1. 카페인.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고 각성도 올리기 때문에 야간뇨 불면을 동시에 악화시킵니다. 2. 알코올. 술 마시면 잠 오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술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소변을 더 만들고 중간 각성을 증가시킵니다. 즉 술은 오늘 밤은 야간뇨로 벌 받겠다 라고 선언하는 거랑 비슷해요. 3. 염분 짠 음식.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가끔 유사의학에서 짜게 먹어야 소변이 줄어든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염분을 많이 먹으면 물이 더 필요해서 수분 섭취가 늘고 몸이 붓고 그 부종이 밤에 누우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야간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 연구에서 저염식을 성공한 그룹은 야간뇨 횟수가 2.31.4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자기 3시간 전 2시간 전 물 끊기. 저녁 먹고 나면 약 먹을 물 빼고는 물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건강 위해 물 많이 마셔야 해요. 좋습니다. 그럼 낮에 많이 드세요. 밤에 물을 마시면 그게 그대로 야간뇨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과일. 과일은 90%가 물입니다. 저녁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으면 사실상 물 마시는 거랑 비슷하죠. 야간뇨 심한 분들은 밤 과일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시간 전 다리 올리기.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낮 동안 우리는 다리에 물이 조금씩 모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더 그래요. 근데 밤에 누우면 다리에 있던 물이 몸으로 돌아가서 심장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2시간 전부터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누워서 자는 동안 나올 소변이 미리 만들어지고
잠들기 전에 다 빼고 잘 수 있어요. 더 확실하게는 압박 스타킹을 낮부터 신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 1시간 전 불면 예방비 폰이완. 야간뇨는 불면 때문에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자꾸 깨면 소변 마려운 느낌이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 밝기 낮추기, 폰 멀리 두기, 작은 빛도 없애기 안마, 몸 이완 마음 이완. 잘 자야 한다 강박을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직전 무조건 마지막 소변.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마지막 소변 보고 주무세요. 대반전 가성 야간뇨 이거만 잡아도 50% 줄어든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밤에 깨서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그게 소변이 차서 깬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깼는데 깨보니까 소변이 마려운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걸 제가 가성 야간뇨, 즉 가짜 야간뇨라고 부르겠습니다. 불면증 중에 중간에 깨는 걸 수면 유지 장애라고 하죠. 나이 들면 수면 유지 장애가 늘어요. 그래서 수면 유지 장애로 깼는데 습관처럼 화장실을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내가 진짜 소변 때문에 깬 건지, 그냥 깼는데 소변이 마려운 건지,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다 깼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방광이 꽉 차서 고통스러워서 깬 건가? 만약 진짜 야간뇨라면 화장실 가는 꿈도 꾸고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는 게 몸에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자겠지, 다시 잠들겠지. 정말 마려우면 그때 깨겠지. 이렇게 멘탈을 멍하게 만들고 다시 잠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야간뇨의 절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낙상 골절 예방 진짜 실용 팁. 야간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낙상 골절을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센서 등미 등을 설치하세요. 가는 길에 물건 다 치우고 길을 확보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그리고 낙상 위험이 정말 큰 분들,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이 심한 분들은요. 멋 생각하지 마시고 침실 옆에 소변기를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엔딩. 자, 오늘 영상 세 줄 요약입니다. 야간뇨는 0번이 정상, 2번부터는 치료 고려. 저녁부터 카페인 술잔 음식물 과일 줄이고 다리 올리기. 자다 깼을 때 가성 야간뇨인지 꼭 구분하고 참아보기. 댓글 구독, 유도조 회수 상승 장치.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에 몇 번 깨세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잠이 깨는 것 자체가 힘든지, 다시 잠드는 게 힘든지, 아니면 화장실 가는 게 귀찮고 무서운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유형별로 전립선형, 수면 무호흡형, 부종형, 불안형 강박형 각각 맞춤 루틴 영상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